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화, 최프란, 조지 워싱턴에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아티클 리뷰는 AdSurge에서 만든 피어슨이 스폰서해서 The AdSurge가 퍼블리시한 2016년도에 퍼블리시한 Decoding Adaptive 되겠습니다. 자, 이 AdSurge Decoding Adaptive는 이제 피어슨이 스폰서링해서 만든 건데요. 그 Open Ideas at Pearson이라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 뭐 이런 그 Big Unanswered Question in Education에 대해서 피어슨에서 이제 쭉 그 리포트 시리즈가 나와요. 참 괜찮은 것들 많습니다. 전 특히 이제 석사나 이런 수업 시간에 쓸 때 쓰기 좋은 게 많고, 피어슨에서 이분들이 이제 셀렉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토픽들을. 근데 보시면 큰 그림에서 우리가 어세스먼트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피어슨이 어세스먼트도 하고 퍼블리케이션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예. 피어슨 같은 경우는 뭐 피어슨 뷰도 있고 피어슨 뭐 어세스먼트 하는 쪽도 있고, 저희 동료들도 많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피어슨에 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죠. 예. 우리 피어슨 프로덕트 뭐만 코릴레이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연관이 돼 있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에드서지는 제가 잘 모르는 곳인데 뭐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이제 그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나왔고, 이거 첫 번째 읽고 나서 되게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네, 제가 컴퓨터 어댑티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디코딩 어댑티브 컨텐츠를 조금만 살펴보면 왜 우리가 디코드 어댑티브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efining adaptive learning을 defining 하고, 그 다음에 또 adaptive learning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daptive learning 툴들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navigating 해보자. 그리고 what is behind adaptive sequence냐,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쭉쭉 이제 나가고 24개의 툴 혹은 24개의 이제 회사들이 도대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댑티브 러닝 툴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사이트들이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emerging insight, 뭐 business in mind,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셨어요. 6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고, 기획기간 따지면 뭐 훨씬 많겠죠? 1년이 넘는 기획기간 동안 AdSurge에서 했는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결론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뭘 사기를 치나 뭐 사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24가지 툴들이 다 각자가 자기도 어댑티브다, 우리도 어댑티브 러닝이다. 근데 그게 2016년도에는 어댑티브가 떴었어요. 제가 카판을 만들 때도 이제 그게 그때 이제 시작. 저는 2012년도 이제 그때 이거 어댑티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댑티브 러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뭐가 뜨나요? AI 러닝으로 여기 갈아탔어요, 사람들이. 요 24개의 툴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은 이제 우리가 AI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 그랬다가 뭐 했다가, 요즘에는 그냥 AI in education 뭐 혹은 AI 툴이다. 뭐 이렇게 그게 마켓에 무슨 뭐 아무튼 그런 거 안가 봐요. 아무튼 한 4, 5년 있으면 뭔가 용어를 바꿔줘야 되니까,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비하인드를 좀 아셔야 돼요. 도대체 어댑티브가 뭔데 다 어댑티브 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댑티브에 대해서 이제 디파인을 조금 해보자. 네, 그렇고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느꼈던 어떤 뭐 도대체 니네들이 하는 어댑티브가 뭔지 물어보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서 이런 리드가 인더스트리에서 인더스트리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밥 벌어먹고 사는 24가지의 회사를 크게 보는 이런 관점을 인더스트리얼 랜드스케이프를 이렇게 쭉 본다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나 전문가가 될 때 참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바깥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토픽을 잡아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필요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 스탠더다이징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로 이게 사람들 실제 개발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서 그게 결국엔 나의 직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혹은 뭐 나의 프로젝트 내가 앞으로 이제 그랜드 프로포절 써야 될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뭐 쉽지가 않잖아요. 누가 제가 뭐 쓰고 싶지만 이게 뭐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랜드스케이핑을 보는 거를 그래서 이제 되게 좋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학교 수업에 제가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에 어댑티브 들어갈 때 이게 필독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뭐 2번밖에 이거를 안 했지만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이 전반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부족한 게 뭐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렉처예요. 렉처 거의 렉처이다시피 아티클 리뷰라기보다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이런 티칭을 해야 될 때 뭐 참고로 사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게 요 전반적인 이 페이퍼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하나씩 조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뭐 understanding adaptive learning ecosystem. 제가 그 보고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어댑티브를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베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프랙티컬한 세팅, 특히 에코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여기 썼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누가 사용하고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드는 이게 돈이 되냐 중장기적 서스테이너블하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되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조명을 해줘서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해줘서 참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실제로 이제 회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볼 때 여기 뛰어들어도 되나 안 들어도 되나 뭐 이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꼭 뭐 이거 배워가지고 테스팅 컴퍼니에 가서 취직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게 일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타겟이 누구냐 누가 이게 스테이크홀더인가 이쪽에서 그런 거를 조명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이퀘이션은 없지만 이 페이퍼에 그런 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왜 우리가 어댑티브를 디코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규먼트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좋다 그래 돈을 엄청 쓴 거예요. 사실 한 10년간. 2016년도면 이게 시작이 된 게 2000년도 중반쯤 시작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기술을 조금 아시면 웹 뭐 2.0 이게 나온 게 2000년 후반에 이렇게 웹 2.0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웹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그전에는 뭐 했다가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그럼 거기에 뭐 어떤 게 제일 좋은 기술이냐 그러니까 이제 어댑티브 기술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little consensus에 대한 이게 도대체 adaptive learning technology가 뭔지에 대해서 컨센서스도 없고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고 뭘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도 2016년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4개씩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댑티브를 한다 그러는데 천하통일을 누군가가 그 중에 하나 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24개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잘 찍으면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구글처럼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뭐 테스트 뭐 이런 회사가 그 중에 하나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대로 된 어댑티브 툴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도대체 what do you mean by adaptive?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어댑티브가 뭐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defining을 한번 해보자. 예. definition 먼저 찾아보자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댑티브를 디코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definition을 이제 이런 question에 대해서 answer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definition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instructional strategy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냐 아니면 이걸 뭐 개별화한다라는 거냐 뭐 개별화를 학생 그룹별로 한다라는 거냐 아니면 뭐 진짜로 학생 레벨별로 개별화한다라는 거냐 뭐 이게 용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individualize는 학생 개별화인데 differentiated instruction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내가 그냥 one to many를 differentiate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막 중구난방인 게 이제 돼서 그래 결국에는 이제 이 D definition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define을 하는 게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제가 좀 헷갈렸던 거는 헷갈린 게 아니라 좀 쇼킹했던 거는 이 친구들은 adaptive learning을 define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측정 통계를 하기 때문에 어댑티브 테스트는 잘 알잖아요. 그 어댑티브의 어댑티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걸 강의를 하라 그러면 뭐 직장 잡으면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이제 뭐 그쪽 분야에서는 상대적인 전문가인데 물론 절대적인 관점에 보면 뭐 아는 게 별로 없지만 네. 남들보다는 많이 알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가르치는데 한번 읽어보면요. Define Digital Adaptive Learning Tool이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Adaptive Learning을 define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Adaptive Tool을 define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시고. 그리고 이 툴이 디지털 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Computerized 툴,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라고나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고 그 도구를 통해서 이제 어댑티브 러닝을 하는 건데 당연히 뭐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디지털 툴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 for learning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러닝을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디파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response to A student interactions. 그러니까 학생하고 뭐 말로 하든 뭐 데이터를 뭐 response 데이터를 주고 받든 어쨌든 간에 A student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하고의 개별화된 그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별화는 학생 레벨 개별화를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이에요. 이 개별화가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뭐 거쳐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오고 뭐 그 다음 날 오고도 아니에요. 학생하고 시스템하고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저번에도 우리 장창 선생님이 봤을 때 선생님을 도와줘 가지고 하는 모델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adaptive learning tool 캐리고리에 조금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리얼타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리얼타임 애널리틱스 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automatically providing 나와요. automatically라는 요 용어도 이 사실은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이 computerized 해서 준다라는 얘기예요. automatic이 뭐냐? unautomatic과 automatic을 define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automatically provide는 computerized 된 시스템이라는 거.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누는 거고 사람이 하는 결국에는 그 휴먼이 하는 manually providing 하는 그 interaction 이거는 providing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통해서 간다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범주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선생님한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게. 선생님도 지원해주지만 학생한테 직접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viding 뭐냐? 그러면 individual learning support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러닝을 하기 위해서 리얼타임으로 automatically 학생하고 학생 개별적인 학생과 인터랙션 하면서 그렇게 제공해주는 교육용으로 교육 educational technology, digital technology인 것을 adaptive learning, digital adaptive learning tool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 친구들이 define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훔쳐다가 저희가 나중에 define을 할 때 우리가 다른 거를 define하고 싶거나 갈아엎거나 할 때 요 내용을 근간으로 이제 싸우거나 예를 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define을 할 때는요, 진짜 하나하나 조사나 뭐 단어 엄청 신경 써서 해요.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게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개념을 이제 확립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거는 뭐 이 사람 한 거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인디비주얼 서포트라는 데 가서 이제 볼 때 저희가 이 페이퍼에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디비주얼이라는 얘기 자체가 differentiated, personalized, tailored 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인디비주얼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differentiated support, personalized support, tailored support. 근데 제가 그 define을 하는, 제가 딥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용어들이 오토매틱이라는 것과도 맞닿아 있어서 결국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differentiated를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personalized를 손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리는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우리 automatically 한다는 얘기가 automatically 이 tailoring을 다 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그럼 automatically 그거를 리얼타임으로 테일러링 해서 개별화를 다 해줄 거냐? 결국 컴퓨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omputerized then learning tool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줄이면 그 용어만 다 뽑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다 흩어서 쓰니까 이게 딥텍이라는 걸로 DIPTAC라는 걸로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텍을 하는 툴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결국 여기서 어댑티브의 핵심은 딥텍이구나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definition이야 저요 뭐 개탔죠. 뭐 누가 또 이렇게 해줘서 돈까지 해가지고 해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accessibility 있고, 실제로는 이제 20% 뭐 이 사람들은 maybe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20%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80%는 이런 거에 대한 액세스가 아직 없어서 이것에 대한 컨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걸 how do we use testing, not simply ranking student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팅이나 어세스먼트를 학생을 랭크하는 거 말고, 우리가 데이터 밸류는 지금 랭크잖아요. 그게 사실은 학생의 순위를 측정하는 도구로 쓰고 있으니까 IRT가 결국에는 그래서 이 페이퍼를 이렇게 읽어봐도 어세스먼트 IRT에 아자도 안 나옵니다. IRT의 I죠. IRT의 아가 아니에요. 아자도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실은 이 리포트를 쓸 때 피어슨의 그거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싫으면 그 NCM이랑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진짜 IRT를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글자도 안 넣었겠어요. 이 어댑티브를 하면서. 지독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힘을 들여서 니네들은 없어져. 이 아규먼트에 들어오지도 마.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독하게 마음먹고 저희랑은 일을 안 하겠다라고 이 소위 말하는 에듀케이셔널 매저먼트 테스팅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용어를 다 빼버린 거예요. 레퍼런스 하나도 안 놔주고. 그래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거 할 때 당연히 컴퓨터 어댑티브 나오고 뭐 IRT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줄 알았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정말로 저는 충격받았어요. 몰라서 안 했겠어요. 피어슨이 스폰서하는 리서치인데 이유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이런 페이퍼가 나오면 뭐라고 느끼셔야 돼요? 위기감을 좀 느껴야 돼요. 전 되게 느꼈어요. 몰고 가는구나 이제. 이쪽을 버리고 이쪽으로 몰고 가서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이 친구들이 피어슨이라는 대기업이 하려고
중간 작업을 지금 깔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러닝 쪽으로 가려고 피어슨도 완전히 이제 이쪽을 버리고 인더스트리가 바뀌려고 하는 바닥을 깐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치먼트 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고요. 에비던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회사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회사들이 과연 이게 에비던스가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어떤 에비던스를 원하냐면 이거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 스코어를 임프루브 해줬다라는 스태티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이거는 다시 또 테스트 스코어로 돌아가요. 뭐 툴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학업을 증진시켜줬다라는 그런 에비던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버이 좋대 뭐 이러면서 좋습니다 뭐 이러고 막 이렇게 광고할 때 우리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막 엄마들 나와가지고 뭐 우리 애가 뭐 아주 좋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컨슈머 무슨 뭐 세티스팩션 서베이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뭐 딜딱 까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중에는 사기꾼들이 섞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니네들이 한다라는 어댑티브가 뭔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피어슨에서 이제 그 SRG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페이퍼라고,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예요. 그럼 어댑티브 러닝 툴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댑티브 컨텐츠가 있고 어댑티브 어세스먼트가 있고 어댑티브 시퀀스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근데 저희가 알고 있었던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여기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있구나, 예를 들어서 그게 되게 좋아했고, 그거랑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면 이거랑 어댑티브 컨텐츠, 이거랑 어댑티브 시퀀스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묶어서 어댑티브 러닝을 할 때는 요런 종류들이 있고 요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댑티브 컨텐츠를 보면 그 다음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댑티브 컨텐츠가 뭔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어떤 학생이 실수를 했다고 쳐요. 뭐에서 실수를 했는지도 적지도 않고, 그러면 어댑티브 컨텐츠는 뭘 주냐면 피드백이나 힌트를 준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 때 피드백과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providing additional material, 그러니까 리뷰할 머티리얼을 주는 게 adaptive content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으면 안 주고 틀리면 주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잠깐만 뭐 어댑티브 컨텐츠라 그러더만 맞았냐 틀렸냐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어댑티브 테스트하는 알고리즘하고 첫 도입 단계가 똑같잖아요. 혹은 뭐 IRT를 안 쓰고도 맞았냐 틀렸냐로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맞았냐 틀렸냐라는 리스폰스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의 랭킹을 계산을 하는 IRT를 돌렸는데, 맞았냐 틀렸냐를 가지고 거기서 그 랭킹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틀렸으면 피드백이나 힌트나 머티리얼을 주는 거를 인더스트리에서는 그걸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리얼타임으로 줄 수 있잖아요. 받았을 때 틀렸다 그러면 거기서 맞춰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그거를 그렇게 요거까지만 해주는 것만 해도 어댑티브 컨텐츠가 되면서 자기네도 어댑티브 러닝을 한다 그러고, 또 마케팅에서는 AI 러닝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됐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댑티브 컨텐츠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컨텐츠 어댑티브를 한다라는 거가 왜 하냐면 페다가지나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인터랙티브 하잖아요. 틀렸을 때 바로 뭔가를 주니까 학생들이 인게이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학생들의 학생들이 이렇게 뭐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어 레벨 모티베이션과 어치먼트가 있다고 회사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맞았냐 틀렸냐 혹은 제대로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사실 여기는 이제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를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아냐 모르냐를 하려면 어세스먼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세스먼트는 안 하고 그냥 실수가 있었냐 없었냐 틀렸냐 맞았냐만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리스폰스를 주는 혹은 러닝 리소스를 주는 게 어댑티브 컨텐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댑티브 컨텐츠에서 보면 힌트가 있고 러닝 리소스가 있어요. 비디오나 뭐 텍스트 같은 거 주는 거. 그 다음에 컨텐츠 스캐폴딩을 쪼개가지고 풀이 과정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을 주는 거고 practice by breaking it down into parts 이렇게 해서 주는 거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learning resource랑 비슷하고 힌트도 비슷하고 이제 제가 디파인을 하는 거는 제가 formative assessment 디파인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피드백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피드백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adaptive feedback in formative assessment라는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저는 그렇게 쓰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피드백 이거는 왜 피드백이 아니야? 뭐 이건 힌트도 피드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당연히 다 모든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주고 돌려받는 피드백이니까. 그래서 저는 피드백이라고 이제 디파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그젬플 되게 간단하게 뭐 틀렸구나. 예를 들어서 이걸 했는데 이런 문제를 줬어요. 앤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으니까 틀렸을 때 주는 피드백이 이런 거 어떻게 푸는 건지 그리고 break it down 해서 푸는 거 이렇게 주는 피드백도 있고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힌트도 있다. 이렇게 주기만 하면 adaptive content가 되는 거예요. 답에 대해서 답이 맞았냐 틀렸냐에 대해서 그 학생의 능력치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라는 것만으로 힌트나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풀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비디오라든가 영상을 주는 것들이 개별적인 그 리얼타임으로 바로 주는 것이 adaptive content라고 이분들이 디파인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모델이 아니죠. 거의 모델이 아니에요. 이건 뭐 모델링이고 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핑시켜 틀렸을 때 해주는 조건에다가 집어넣은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마켓에 가면 이게 AI가 되는 거예요. 시장 가면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AI가 되는 거죠. 사실은 좀 우습죠, 그죠? 그리고 리터러시에 있는 스캐폴딩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그림이 아주 이뻐가지고 어마어마한 알고리즘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근데 뭐 보니까 굉장하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댑티브 어세스먼트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댑티브 컨텐츠를 읽었을 때 엄청 실망했어요. 실제로. 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뭘 해놨네. 그러면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는 뭔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예, 여기에는 우리가 뭐 배워서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하고 했는데, 자, 이게 보니까 question as a seed 해서 changing question을, change question as a student seed 하는 거고, item 그 다음번 문항들을 change based how individual students answer each question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는 컨텐츠는 learning resource를 주는 건데 adaptive assessment 이 사람들이 그냥 심플하게 define 한 거는 다음번 문항에 대해서 adaptive 그 다음번 문항이 나오는 게 selection 되는 게 그 전에 문항의 response에 영향을 미치면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를 그냥 adaptive assessment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고 아주 간단하게 디파인을 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어댑티브 테스팅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왜냐면 이거 어댑티브 테스트 캣의 아이디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캣의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IRT고 뭐고 캣도 안 썼어요. 캣 사이테이션도 안 했어요. NCM에서 우리가 이제 뭐 스탠다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막 APA랑 ARA랑 다 같이 쓰고 있는 그런 것들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랑 니네들하고는 이야기 안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실제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실제 회사들이 저희가 사이코메트리션 하이어도 안 하고요. 해야 될 니드도 못 느끼고 그냥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엔진을 자기가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왜냐면 저희는 그 큰 그룹에 무슨 얘네들 때문에 교육 많이 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우리 교육을 살리는 사람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약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되게 사실은 되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있었죠. 저희 같은 경우.
아무튼 그래 fixed form, adaptive, fixed form assessment, 저거 pre-selected, calibration 이런 거 싹 빼버리고 아무튼 잘 하시더라고. 잘 정의를 여기서 해놓죠. 근데 여기서 보면 adaptive assessment가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두 가지의 형태로 쓰입니다. 그럼 뭐지? 그리고 찾아봤어요. 하나가 practice engine으로 쓰는 거라 benchmark assessment로 adaptive assessment가 쓰인다는 거예요. adaptive assessment가. 이거는 또 뭐지? 왜 또 벤치마크가 형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머티브 싫다며. 그런데 왜 벤치마크는 또 여기 왜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게 완전히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벤치마크를 하는 것과 스탠다드 어세스먼트를 얼라인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걸쳐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벤치마크 들어오고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IRT랑 이퀘이팅이랑 뭐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뭐 한다고 자기네들 회사들도 우기는 거예요. 아, 우리도 뭐 그런 거 그 정도 좀 할 수 있어요. 뭐 하이 퀄리티 칼리브레이션 우리도 다 알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한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이제 쭉 있는 거예요. 이쪽에 맞춰서도 한다고. 자기네들 해줄 수 있다고. 근데 이제 할 때 벤치마크 어세스먼트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캣을 써서 벤치마크 어세스먼트도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맞는 얘기고. 근데 이게 재밌어요. Practice engine consists of pool of question at different difficulty levels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테스트 뱅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practice engin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calibration을 difficulty 레벨에 다 calibration 문항 넣어놓은 거를 practice engin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 뱅크라고 안 부르고 그냥 practice 뱅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G 할 때 이거 AIG를 가지고 제가 뭐 100만 번도 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테스트 시큐리티 테스팅 상황에서 보지 말고 러닝 상황에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이런 똑같은 기술이지만 opportunity가 있는 거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구축을 하려면 adaptive assessment를 구축을 하려면요. 사실은 아까도 봤지만 adaptive content는 그냥 러닝 컨텐츠 있으면 맞았나 틀렸나에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고 나버리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맞았나 틀렸나에 따라서 주는 건데 그게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알고리즘이. 근데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잖아요. 캣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어떻게 썼냐면 이 친구들은 테스트 프랙티스 엔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거를 약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의 한 종류로 쓰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어댑티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근데 여기서 보면요. 쭉 보면 마스터리 골이 어치브 됐냐 안 됐냐 뭐 다음번으로 가네 안 가네 뭐 이게 마스터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문항을 계속 주자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이게 장창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랑 붙이면 결국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자체가 러닝 리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ractice engine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거기 IRT를 하든 뭐가 됐든 간에 diagnostic report를 계속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learning resource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댑티브 하죠. 왜냐면 수준에 맞춰가지고 문항을 계속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의 mastery 레벨에서 맞춰서 계속 주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formative assessment를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결국에는 뭘 돌려받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피드백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여기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댑티브 컨텐츠는 피드백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피드백이 이 피드백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러닝 리소스를 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얘기했던 어댑티브 컨텐츠는 맞았다 틀렸다만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difficulty 레벨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ifficulty 레벨에 따라서 다음에 difficulty를 맞춰서 주는 거니까 고도화된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tailored 된 피드백이고 그전에는 그냥 맞으면 이 친구 이거 주고 틀리면 이 친구 이거 주고 이렇게 되니까 약간 스마트하게 된 거죠. 좀 이렇게 프리시즌이 높아진 거죠. 피드백 자체가. 예를 들면 거기 수준에 맞춰서 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피드백을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러닝을 위해서 주는 어댑티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돌려받는 것도 결국에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피드백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 문제 주고 계속 풀게끔 하면
우리 IRT 할 때 이거 많이 했잖아요. IRT 속에서 무슨 뭐 피드백 집어넣고 다이그노스틱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쓴다라는 얘기예요. 아이템 모델 안에 우리가 이걸 설계를 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예, 결국에는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서머티브를 위한 거구나. 예를 들어서 서머티브용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measure academic progress.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growth modeling, 예, growth learning progression 모델이 이 속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벤치마크 어세스먼트 할 때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이걸 보는 거는 에듀케이터가 보는 거잖아요. 학생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는 큰 그림에서 모니터링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educator centered 된 게 벤치마크 어세스먼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왜냐면 그렇게 다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때는 이제 뭐 아이템이 reliable and valid 해야 된다. 요 한마디 하고 딱 넘어가 봐요. educational measurement 전공자는 다 없어져도 돼. 요 한마디 하고 싹 넘어가 버리거든. 예. ensure 하고 뭐 어떻게 ensure 할 건데 우리는 그게 저희 밥줄인데 예.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도 어댑티브를 해서 우리가 벤치마크 어세스먼트도 회사들이 해줄 수 있고 핵심적인 건 뭐다? 리얼타임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 회사들은. 이거를 다 해가지고 컬렉트 해가지고 종이로 가가지고 기다려라 뭐 어쩌라 이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벤치마크 어세스먼트도 해주고 우리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머티브로 프랙티스 엔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습 문제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두 개를 다 할 수 있게끔 서머티브도 하고 포머티브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게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라는 큰 틀이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지금까지 봐서는 다이다이를 이렇게 붙이면 어댑티브 컨텐츠는 어댑티브 어세스먼트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댑티브 컨텐츠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 어댑티브 어세스먼트가 어댑티브 컨텐츠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았다 틀렸다 뿐만이 아니라 맞은 문제, 틀린 문제의 난이도까지 조절을 해서 다음번에 뭘 줘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럼 어댑티브 어세스먼트가 그냥 다 포함하는 거 아니냐 어댑티브 컨텐츠를 그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어댑티브 컨텐츠를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댑티브 어세스먼트가 이게 지금 그 위키피디아 그 NCME의 데피니션 가져온 거거든요. 똑같잖아요. 그게 뭐가 틀린데 이게 조금 딱딱하게 썼을 뿐이고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랑 캣이랑 틀린 게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데피니션이고 NCME에서 쓰는 데피니션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자체를 저희가 잘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를 최대한 없애고 지우고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걸 가지고 그 바깥에 가가지고 하고 있는 어떤 그걸 비즈니스로 만들면서 중간에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어댑티브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시퀀스가 나오는데요. 어댑티브 시퀀스가 보면서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는 대충 정리가 됐어요. 결국에는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 거, 피드백을 그러면 어떻게 주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가, 그건 우리한테 숙제를 남았지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아이템을 셀렉션하는 거는 저희가 잘 하잖아요. 어댑티브 여기서. 근데 피드백을 optimize된 피드백을 골라가지고 칼리브레이션 해가지고 제공하는 거는 저희가 모델로 안 나와 있잖아요. 피드백 전체로 보면 그 중에 다음 연습 문제를 선택을 하는 거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연습 문제 말고도 예를 들면 다른 뭐 러닝 컨텐츠랑 러닝 비디오를 그 중에 어떻게 셀렉션 하고 왜냐면 비디오가 칼리브레이션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지금처럼 맥시멈 인포메이션을 주는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베타 값을 가지고 있는 디피컬티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셀렉션 해라 그러면 그 베타 값이 프리 칼리브레이트 돼 있기 때문에 셀렉션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비디오의 그 베타 값도 칼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캣 알고리즘으로 셀렉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칼리브레이션의 이슈지 러닝 리소스가 널려 있으니까 그것을 put on the same scale 우리 그 IRT의 가장 캣할 때 가장 그 장점 어떻게 사람과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를
어떻게 same 스케일에 올려놔야지 거기에 맞춰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도는 거는 사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그 뭐 있어. 아닌 말로. 칼리브레이션이 어려운 거지. 칼리브레이션 다 돼 있으면 그 고르는 거 아닌 말로 맥스 여기 있는데 맥스 나중에 들어오면 맥스가 한 10줄로도 짤걸? 요즘. 그러니까 그 셀렉션하는 알고리즘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닌 말로 10줄짜리 알고리즘 뭐 대단하냐고요. 문항을 칼리브레이션 하는 비용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지 실제로. 어댑티브 알고리즘 자체는 뭐 제가 봤을 때 뭐 큰 이슈는 아니고 비즈니스로는 큰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뭐 300줄 하다 요즘은 30줄로 짜도만 애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어댑티브 시퀀스예요. 어댑티브 시퀀스. 이건 뭐지? 처음에 읽을 때 뭔가 대단한가 보다. 예, 요거는 이제 뭐 뭔가 있겠지 하고 이제 봤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거는 잘 들어보시면 이 어댑티브 시퀀스 툴이라는 게 뭐냐면 continuously collecting data하고 analyzing 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real time analytics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continuously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growth마다 그러니까 과거를 다 기억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면서 컬렉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서 컬렉트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애널라이징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과거의 데이터가 계속 밀려 들어올 때 개별적인 학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그로스 모델링을 돌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스를 해야 된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 이게 이 용어를 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널리틱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전통적인 마니터링 이밸류에이션 할 때 저도 그로스 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그로스 모델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인디비주얼 데이터가 컨티뉴어스리 계속 들어올 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프레딕티브로 전환을 해서 이 친구가 다음번에 뭐가 필요한 건지 예측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컬렉트 한 다음에 다음번을 바꿔주는 그래서 다음번에 무슨 일이 있어 놔야 되는지 소위 시퀀스를 결정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학습을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게 어댑티브 시퀀스지 않겠냐라고 이 사람은 디파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거는 이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거는 조금 내가 기존에 알아왔던 그로스 모델링이랑 하고 이제 좀 틀린 거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지금에 떠오르는 화두는 뭐냐면 real time analytics, unified analytics, 뭐 혹은 predictive analytics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가고 그리고 이게 continuous data, 이 데이터가 continuously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빅데이터 애널리틱 플랫폼처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뭐 머신러닝은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제대로 갖고 있는 회사가 다 먹는 거구나. 느낌이 오는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는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알고리즘 다 있고 어댑티브 컨텐츠는 그냥 컨텐츠 많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어댑티브 시퀀스를 누가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있고 제대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지가 이 마켓에 결정을 내리는 거고 저희도 뭔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댑티브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 우리가 뭐 페이퍼 쓸 게 뭐 있어요? 아니면 이제 거의 끝난 거지 사실은. 그렇게만 보면 예를 들어서 나온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책도 몇 권이나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나도 지금 책상에 컴퓨터 어댑티브 책 5권 읽네 예를 들어서. 근데 결국에는 어댑티브 시퀀스에 대한 알고리즘을 정리를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데피니션 자체부터는 이제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읽어가면서 했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컬렉팅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해야 됩니다. 리얼타임으로 해가지고 애널라이즈 하면서 자, changing sequence what student need to learn next라는 거예요. 이 계속 받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사실 어댑티브 어세스먼트에 조금 이 확장된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댑티브 포머티브 하면 우리가 피드백 준다 그랬잖아요. 피드백 중에 러닝 컨텐츠를 골라서 줄 수 있잖아요. 다음번에 이거 공부해. 왜냐하면 네가 이랬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학습을 하렴 라고 골라주는 것과 맞닿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보면 어댑티브 시퀀스,
어세스먼트가 틀린 건데 잘 들어보세요. 조금만 심플하게 심플리파이 해서 보면 어댑티브 시퀀스도 어댑티브 어세스먼트의 한 종류일 수 있게끔 디파인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피드백이네. 그리고 러닝 컨텐츠를 우리가 엔진에다가 러닝 컨텐츠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 먼저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 그걸 이제 짜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일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전략이나 방법을 혹은 내용을 내가 컴퓨터가 어셈블해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는 문항을 셀렉트해서 줬잖아요. 문항을 셀렉트해서 주고 있는 비디오를 셀렉트해서 주고 링킹, 맵핑을 해가지고 그렇게 줬는데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비디오나 문항이나 연습 문제나 뭐 이런 거 텍스트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뭐부터 공부를 좀 먼저를 해야 되는지를 만들어줘가지고 약간 전략까지 붙여가지고 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구나. 너 이런 거 잘하는구나. 그러면 너한테 맞는 전략은 이런 거다 해가지고 짜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 되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한다라고 회사들이 다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댑티브 시퀀스 한다는 얘기는 그것까지 만들어주는 건데 만들어준다라는 건데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댑티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의 피드백이 뭔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들여다 봤어요. 뭐 그러면 시퀀스는 얼마나 대단한 게 이그젬플이 있냐?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이 맞았냐? 이렇게 봐요. 메리는 온라인 클래스 이거 2개를 들었어요. 존도 온라인 클래스 이렇게 2개를 들었어요. 이 2개 들은 거를 이제 데이터를 컬렉션 한 거예요. 아, 얘가 이 온라인 클래스랑 엑서사이즈를 했구나. 근데 메리는 듣고 엑서사이즈 했는데 맞췄고 존은 듣고 엑서사이즈 했는데 틀렸구나.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오면 아 너는 맞았기 때문에 맞은 거를 또 분석했대요. 맞은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이 레슨을 하렴. 너는 틀렸나 보네. 그러니까 너는 아직 뭐 마스터리가 안 됐으니까 이 레슨을 하렴. 레슨을 추천을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았냐 틀렸냐에 따라서 개별화해 주는 거를 adaptive sequence라고 여기서는 디파인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레슨은 러닝 컨텐츠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러닝 컨텐츠와 동일한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프로바이딩 해주는 거는 결국에는 adaptive formative assessment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어저스트 해줘서 레슨 자체를 어떻게 optimize 해줘서 추천을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알고리즘 그리고 어떻게 calibration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decode adaptive 하는 게 그렇게 심플하게 떨어지더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헷갈렸죠. 헷갈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이 도대체 changing sequence라는 게 뭐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changing sequence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collect, analyze, adjust 하는 거를 다 따로 놓고 보고 어떤 데이터가 도대체 collect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analyze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adjust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페이퍼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잘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independent variable이 나오고 adjust의 의미라든가 analysis의 의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내용이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구나 알게 된 거죠. 그거는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